네, 담담 타타. 오늘은 고위급 접촉 타결과 관련된 긴급 보도 특집으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양욱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김은광 NK 지식인 연대 대표 이 두 분과 함께 진행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제 이 6개 항의 합의에 따라서 실행 가능한 일들이 이미 오늘 실행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DMZ의 남북 간의 군사 대치 상황 지금 변화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일단은 12시부로 해서 네. 우리 군에서는 그 확성기 방송을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존에 방송하는 시설에서 모든 이제 장비를 끄고 그러고 이제 그 중지를 했고요. 이에 따라서 북한도 이 소위 전선 지역에 선포된 준전시 상태를 지금 해제하겠다.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사실 이제 우리 국민들을 굉장히 좀 위협을 하기 위해서 잠수함 50여 척을 북한이 그래요. 이제 풀었지 않습니까? 그 잠수함들이 이제 돌아가고 있는 기지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지금 우리의 정찰 자산에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저 북한 해역에서 왔다 갔다 해요. 예, 아마도 지금 본 것은 북한 해역 안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해서 전반적인 조치는 됐고, 그 이제 사실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여전히 경계태세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지금 그런 워치콘 2 상황입니까? 워치콘은 지금 이제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이미 이제 적의 자산들이 이제 돌아갔기 그렇군요. 때문에. 네. 근데 그래도 혹시 모르기 때문에 우리 군은 여전히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고, 이제 비상대책반도 이제 이래서 국방부나 이런 데서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저기 주민들은 저게 해제됐죠? 예, 주민들은 이제 해외에서 돌아가고 계시고, 그 사실은 좀 이제 그 안타까웠던 것은 아무래도 이제 이거를 이런 북한의 어떤 움직임을 보는 과정에서 그래서 이 아무래도 한미 연합이라고는 하지만 결국은 미국에 많이 좀 의존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은 안타까움으로 남습니다. 그래요. 이 미국과 관련된 부분은 잠시 후에 좀 자세하게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근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켰다가 뭐 회담을 통해서 어쨌든 얻을 거 없고 다음에 이제 일단 마무리한 다음에 또 이렇게 다음 국면으로 또 넘어가고 그러니까 그동안 그래 왔잖아요. 예, 그렇죠. 북한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궁금해요. 예, 일명 그 완급 조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상당히 긴장도를 높였다가 또 풀어주고 또 높이고 이런 과정들이 결국은 사람들의 어떤 이 균형을 이제 잃게 하는데요. 이 북한에 있을 때도 역시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있을 때만 해도 준전시 상태 선포다 해가지고 아마 2번 정도 경험한 것 같은데요. 그때는 아마 한 번은 제가 이제 대학생이었지만은 군대는 안 나갔죠. 대학생이었지만은 교도대 훈련이라고 이제 6개월 정도는 군복이 있고 고사포에서 이제 군복무를 해야 되거든요. 그때 마침 그래가지고 그 준전 상태가 포함된 한 10일 정도였는데 계속 신발을 신고 잤거든요. 철근만.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언제 풀리나 가지고 이제 싶었댔는데 또 풀렸다가 그다음에 또 뭐 일반 기동 훈련을 한다고 해가지고 계속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제 상당히 피로했죠. 근데 문제는 그런 피로들을 자기들이 아니라 이번에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군인들과 우리 국민들 향해서 그런 거 하지 않았습니까? 북한이 쫙 긴장을 시키니까 저희들도 우리 국민들도 다 같이 긴장했고, 다 긴장했죠. 예, 또 좀 풀어주고 하해 모드로 또 넘어가니 그래 또 행인해서 기대를 하게 되고요. 아마 이런 그 패턴들은 북한이 즐겨 쓰는 그런 어떤 전술 중에 하나이니까 뭐 그러려니 하겠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그 군에서도 뭐 훈련 소집했다가 뭐 또 해제하고 소집했다 해제하고 그러면 사실 그냥 훈련 계속 받는 게 낫지. 맞습니다. 예. 더 힘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뭐 지금은 이번 합의가 워낙 고위급 간에 이루어진 합의고 또 북한이 뭐 사실상 사과한 거 아닙니까? 유감이라는 단어를 써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또 며칠 사이에 무슨 군사적 도발을 하거나 이럴 가능성 별로 없다. 뭐 일단 그렇게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후속적인 여러 조치들, 예를 들어서
이 당국간 회담이라든지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된 실무 접촉이라든지 또는 민간교류 활성화라는 육항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형태의 민간교류 또는 인도주의 지원과 관련된 이 교류들이 이제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되면서 국면이 전체적으로 좀 전환되는 이런 어떤 상황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예, 예상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돌의 가능성은 언제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 이제 계속 재발 방지 대책에 관해서 사람들이 말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그 재발 방지 대책으로서 들어간 게 이제 사망이 아니냐. 아, 사망. 예,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 완전히 확성기 방송을 아예 중단해서 철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이제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다는 거는 비정상적인 사태가 생기면 확성기 방송을 언제든지 다시 재개한다. 하겠다, 재개하겠다. 근데 이제 과연 이걸로 충분하냐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 근데 사실 저는 이제 그런 문제 제기는 뭐 당연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합의문 하나를 갖다 놓고 이걸로 모든 사태 해결됐다고 생각하는 물론이죠. 분은 당연히 예. 없기 때문에 네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어떤 이런 남북 간의 대화가 잘 진행되는 것도 좋지만은 그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이 재발 방지 대책과 관해서 조금 좀 이렇게 어떤 좀 기존과는 다른 틀을 내놔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말 진정성이 있다면 북한이 어떤 이런 이 갈등을 해소하는 데서 진정성이 있다면은 우리가 새로운 제안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DMZ 지역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이제 이 뭐라 그럴까 이 안전지대를 설치했지 않습니까? 2km, 2km, 4km의 안전지대를. 근데 사실 이제 그 의미는 뭐냐면 서로의 소화기, 그러니까 소총이라든가 기관총이 서로 왔다 갔다 못하는 이제 그런 정도의 선을 설치를 한 것인데요. 예. 그 뒤로는 또 뭐가 있습니까? 잔뜩 방사폰이, 장사정폰이 이렇게 그래요. 쫙 깔려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번 기회에 한번 새롭게 한번 틀에서 한번 제안을 해보는 것이 예를 들어서 그 MDL, 분사분계선으로부터 50km 이내에 있는 어떤 포드를 서로 치우자.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해서 뭔가 좀 다른 방향. 그러니까 어쨌거나 털고 나가려고 한다면은 좀 그런 새로운 제안이나 그래, 새로운 예. 틀을 통해서 나가는 것도 방법이 뭐 아니겠나. 그런 맥락에서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해온 그 DMZ 평화공원 예.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된 실무 협의가 시작되는 것만으로도 예. 그런 의미를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자, 그런데 뭐 사실 이번에 극적으로 타결은 됐습니다만 뭐 북한이 갑자기 이 무슨 적화 전략을 포기해서 이게 된 거 아니지 않겠어요? 네네, 그럼요. 결국 이제 이 강력한 힘의 논리에 뭐라고 설명을 하든 강력한 힘의 논리에 북한이 굴복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번에 북한을 굴복시킨 힘, 이게 우리 군만의 힘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 뭐 힘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가장 큰 힘은 제가 볼 때 국민의 힘이었겠지만은 그거는 정서적인 측면인 거고 결국은 무력이 따르지 않으면은 이런 게 의미가 없게 될 텐데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이 적이 무서워하는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북한이 무서워하는 능력이 우리가 막 공격을 해서 밑에 있는 병사들을 많이 죽일 수 있다. 이런 능력은 아닐 것입니다. 결국은 북한이라는 정권 자체가 수령을 위해서 존재하는 정권이고 그렇다면 거기 있는 소위 말해서 수령을 포함한 엘리트 계층을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저쪽을 그렇죠. 그 점에서 이번에 나온 이 미국의 전략 자원을 맞습니다. 전개하는 것을 시점을 검토한다. 예. 이거는 북한의 일반 주민들한테는 사실 별 상관이 맞습니다. 없는. 그러나 김정은과 그 정권 핵심부한테는 이건 맞습니다. 엄청난 위협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예, 일단은 이제 목함질의 도발이 있고 난 다음에 미국이요 8월 7일에 스텔스 폭격기 3대를 괌으로 전진 배치했습니다. 미 본토에서. 본토에 있던 거를. 예. 그래서 이제 그 스텔스 폭격기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B2라는 폭격기인데 이 폭격기에는 그 슈퍼 벙커버스터라는 굉장히 무서운 폭탄을 장착을 합니다. 근데 이 폭탄이 뭐냐면은 그 14톤짜리 폭탄입니다. 폭탄 한 발이. 근데 그래서 지하 200m 있는 시설을 뚫고 들어가가지고 200m까지 뚫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달고 갈 수 있기 때문에 2013년에 3차 핵실험을 했을 때도 미국이 시위성으로 해서 이 B2 폭격기나 아니면 B-52 폭격기 같은 것을 기억납니다. 그래서 북한을 압박해 거기에 대해서 김정은은 지하 시설에 숨어가지고 해서 뭐 미국 본토를 타격하겠다 그러면서 약간 좀 허세까지 부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거야말로 정말 무섭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좀 안타까웠던 것이 이번
이번 시기 중에 항모가 지금 이쪽 근처에 없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항모가 없었던 뭐 것이 좀 저기 인무교대 때문에 예, 미국 본토로 가 있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코스카에 있는 미 칠함대에는 이 이제 잠수함, 핵 잠수함이 들어가 있고요. 이 핵 잠수함에서는 토마호크라고 그래서 정밀하게 타격해서 2,000km 거의 날아가서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들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이지스함들도 같이 배치가 돼 있어서 그래서 이런 데서 예를 들어서 공격을 하면 정밀 미사일로 그러니까 그렇죠. 예. 토마호크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몇 미터의 정확성으로 때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전진 배치돼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바로 이런 것이 이제 전략 자원이라고 우리 군이 표현한 예, 전략 자산. 그런 이제 예. 전략 자산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김정은과 그 이 핵심 권력 집단이 실제로 지금 양옥 의원이 쭉 설명해 주신 이런 미국의 전략 자산이나 이런 데 대해서 어느 정도 위협을 느끼고 있을까요? 뭐 사실은 이제 북한 고위 장교들에게는 네. 고위급 장교들에게는 미국의 전략적 자산, 한국군의 어떤 군사력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그리고 뭐 디테일하게 다 알려준다. 재원까지 포함해가지고. 네, 네. 근데 그 사람들이 사실 우리 그 국민들이 알고 있는 정도, 일반인이 알고 있는 그런 수준에서의 어떤 자세한 그 위력이라든지 그 무기 위력 그래 이런 것들 잘 모르거든요. 숫자는 이런 거 있다고는 알려주지만 왜냐하면 우리는 영상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또 그리고 실제 그 뭐 코소보 전이라든지 이라크 전쟁에서 토마호크가 날아가고 그다음에 이제 뭐 무인기들이 다 보고 있는데 그런 정도는 아니니까 아하. 그냥 뭐 B-50이 나간다 그러면 좀 뭔가 좀 타격력이 아주 큰 좀 무서운 그런 게 있긴 있구나 그 정도지 자세한 건 잘 모르거든요. 그리고 그것보다는 사실 더한 것은 뭐냐면 그 강력한 그 감시와 그리고 또 처벌이 뒤따르는 상황에서의 충성심을 강요당하는 것 이것이 사실은 그 폭격기보다 더 무서운 겁니다. 현실적인 무서움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그쪽을 충성하게 되는 것이고 이번에 그 미국의 전략적 자산들 또 일부는 이제 뭐 인정하는 분도 있고 또 아니라고도 하지만 뭐 중국군의 어떤 아주 미세한 움직임 이런 것들 다 영향을 줬는데 전 어찌가든지 우리의 그 대통령의 총체적인 주관 하에 우리 회담 대표들이 현지에서 아주 그 원칙과 전략을 잘 구사해서 북한을 결국은 저는 코는 깨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북한이 그 혹을 때리다가 혹을 붙였거든요. 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좀 주목할 문제였네요. 제가 한 말씀만 딱 덧붙이는 게 바로 그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이런 전략 자산도 중요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국가 통수권자가 군을 활용해서 압박을 하겠다. 그래서 뭔가를 이뤄내겠다는 뜻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바뀐 거지. 그거 없이는 군이 아무리 힘이 세고 강해도 의지가 없이는 정치권의 의지가 없이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뭐 우리야 이 박근혜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으로 또 군과 미군의 자산 또 중국의 힘까지 이용해서 어쨌든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내는 데 성공했지만 그러면 역으로 얘기하면 김정은 결국은 사과한 꼴이 됐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아니라고 했는데 시인한 꼴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럼 김정은의 권위가 이게 많이 훼손되지 않았을까?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국내 북한 주민들 앞에서 상당히 그 좀 더 오히려 그가 상당히 담대하고 또 그리고 뭐 전대 수령들 못지않게 아주 그 통이 큰 그런 군사 지략가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왜냐하면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그 전체적인 전략인지 모르겠지만 질질 끌다가 바로 오늘 성군절 성군절에 맞으면서 또 그것을 끌어냈고 그런 어떤 소위 자축의 그 잔치 마당에다가 그 큰 또 이제 또 뭐 떡을 올려놓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선전을 잘하는데 그러나 국제사회에서는 이번에 정말 그 북한이 처음에 이 사건이 목함지뢰가 일어났을 때 별의별 이야기를 다 했거든요. 그때 그런 이야기 했죠. 무슨 그 영문도 모를 무인기가 날아가면 자기들 보고 했다 하고 그다음 뭐지 저 디칸 문짝 같은 거 하나 구하면 이것도 우리 거라고 하고 그리고 뭐
얼마 전에 있은 그런 큰 물 때문에 피해 때문에 뭐 숱한 목함지뢰가 떠 내려왔다고 자기들 스스로 이야기해놓고는 그 중에서 몇 발이 튕겨가지고 우리가 한다. 정말 우리가 한 거였으면 동영상 내놔라까지도 그렇게 자고 자대한 사람들이 이번에 그걸 결국은 뭡니까 그 시인하지 않았습니까? 그 그래요. 시인. 예. 예. 그 시인했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는 이게 정말 비이성적인 집단이구나. 그리고 네, 이거는 기만적인 집단이구나. 이걸 여실히 드러낸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제 뭐 시간이 다 돼 가는데요. 이 중국 얘기를 잠깐 좀 짚어주시죠. 아까 미묘한 움직임, 네. 중국과 북한 접경 지역에서의 미묘한 군사적 움직임도 잠깐 언급하셨는데 이번에 중국이 예전과 달리 북한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 자제하라 하고 경고하고 나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또 뭐 김정은이 전승절 안 간다 그러고 채용에 대신 간다 그러고 이제 북중 관계가 그 정도로 지금 심상치가 않은 것 같아요. 예, 상당히 심상치 않습니다. 아주 이번에 뭐 재령에 간다 해서 뭐 해결되는 건 아니고 원래 재령에는 그렇죠. 예. 밖에서 돕니다. 안에서 도는 실세보다는 지금 거리가 많이 떨어졌죠. 그런 그러네요. 사람을 보내는 걸 주로 보면 저 러시아 전선들도 가지고 채용회가 같은. 예, 그렇죠. 그러네요, 밖에서도 진짜. 예, 사인하는 일이 없고 네, 예, 밖에서 뭐 심부름나 듣는 건데 아하. 그런 사람 보내는 건 사실 뭐 급이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좀 주목할 것은 뭐 조금 때나 좀 늦었습니다만은 우리 남북 간에 이제 그 이 합의를 한 바로 그 순간에도 중국은 뭐라고 이제 얘기했냐면 자기들 군사 퍼레이드에 네. 그 해방을 놓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절대로 좌시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아하. 아주 엎어놨죠. 네, 그게 그걸 향해서 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네. 정도로 이 북중 관계는 사실 상당히 그 멀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잘 풀고 원래 가기로 했던 전승절인데 네. 사실 열병식 참관 문제가 아직은 결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만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뭐 저는 찬반 일단- 양론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제가 한 가지 지금 드리고 싶은 관점은 힘들 때는 이렇게 해서 북한 잠수함 어디 있는지 모르고 그다음에 때려야 되고 이럴 때는 미국 찾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뭔가 지금 미국하고 중국 사이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워낙 그래요. 예. 지금 일본 문제나 이런 걸 놓고 이제 혹은 중국의 확장을 놓고 미국이 막아야겠다라는 그런 투로 가기 때문에 그 오죽하면 미국에서 가지 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결국 뭐냐면 아니 자기들은 그런 말 한 적 없대요. 예, 뭐 물론 그렇죠. 근데 이제 어쨌거나 중요한 건 제가 볼 때니까 결국 신뢰가 중요하다. 이거 가시는 건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서 북한과 중국 사이를 훨씬 더 이간을 시켜서 그래서 우리 편으로 만들게 하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미국 입장에서도 북한이 잘 문제가 위기가 그래요. 정리가 예. 되니까 도움이 될 수 있겠다. 다만 그 전에 미국과의 충분한 신뢰를 바탕에 그래요. 하고 가는 예. 건 그런 알겠습니다. 아주 오케이라는 것이죠. 예, 한미 동맹을 다시 한번 국권이 확인한 이후에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된다. 예.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 저도 공감입니다. 예, 기양 가셨던 길에 네. 요 행사는 참가했는데 요건 빠져 이건 적절치 않습니다. 기양 화끈하게 중국의 그 항일 부대들이 사열도 받고 뭐 그리고 필요한 그 행사들을 좀 더 전격적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다만 그것에 대해서 예, 미국이 미국의- 충분히 예, 이해하고 예. 문제 없다고 하면 아무 문제도 아닌. 예, 상당히 지금 우리가 그 전방적으로 이제 미국 방문까지도 먼저 다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예. 돈독한 관계 유지하는 것 예. 같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역시 전략적 행보가 중요하다. 이렇게 오늘 들은 말씀 마무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